이전 시간에 우리는 0 또는 1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컨테이너, maybe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개의 값을 담는 컨테이너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 구조인 리스트가 어떻게 펑터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스트 펑터를 가장 많이 사용해 왔을 겁니다. 배열에 맵 함수를 쓰는 것, 바로 그게 리스트 펑터의 본질이거든요. 오늘은 카테고리 이론의 정의가 어떻게 리스트의 재규적 구조와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정수 리스트 1, 2, 3이 있고 모든 원소를 제곱하고 싶습니다. 화면 왼쪽처럼 C 같은 명령형 언어에서는 for 루프를 돌리고 인덱스를 관리하며 메모리를 직접 바꿉니다. 반면 오른쪽의 함수형 방식에서는 그냥 모든 원소에 제곱 함수를 적용해줘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fmap이 하는 일입니다. fmap을 구현하려면 먼저 리스트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하스켈 코드처럼 리스트는 재규적으로 정의됩니다. 리스트는 nil, 즉 비어있거나 아니면 콘스 A와 리스트 A, 즉 하나의 원소와 또 다른 리스트의 결합입니다. 머리인 A가 꼬리인 리스트 A에 붙어있는 구조죠. 이제 리스트 A를 리스트 B로 바꾸는 fmap을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 타입이 재규적이니 우리 함수도 재규적이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재규의 기초가 되는 기저 사례입니다. 빈 리스트의 fmap은 무엇일까요? 아이템이 없는데 함수 f를 적용해봤자 여전히 아이템은 없겠죠. 따라서 화면의 코드처럼 fmap은 nil을 받으면 그대로 nil을 반환합니다. 이것이 재규의 탈출구가 됩니다. 다음은 재규 단계입니다. 콘스 x와 t의 케이스를 처리해야죠. x는 머리, t는 꼬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콘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머리인 x에 함수 f를 적용합니다. 코드에서 fx 부분이죠. 그 다음 꼬리인 t를 변환합니다. t도 리스트니까 그냥 fmap을 다시 호출하면 됩니다. 바로 fmap ft 부분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재규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결국 nil을 만나 재규가 멈추고 전체 체인이 다시 만들어지죠.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봅시다. fmap 스퀘어 1, 1을 실행한다고 해보죠. 참고로 1, 2는 콘스1과 콘스2와 nil의 줄임 표현입니다. 첫째, 콘스1과 콘스2와 nil이 입력됩니다. 둘째, 머리인 1에 스퀘어를 적용해 1을 얻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대해 fmap을 재규 호출합니다. 셋째, 재규 호출 안에서 머리인 2에 스퀘어를 적용해 4를 얻고 또 꼬리인 nil에 fmap을 호출합니다. 이 호출은 기저 사례를 만나 nil을 반환하죠. 이제 재규가 풀리면서 결과가 재조립됩니다. 콘스4와 nil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콘스1과 합쳐집니다. 최종적으로 콘스1과 콘스4와 nil, 즉 1, 4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C++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표준 컨테이너인 std 벡터가 있습니다. C++에는 fmap이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 화면의 코드처럼 std 트랜스폼이라는 함수가 그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begin, end 같은 이터레이터를 다뤄야 하고 백 인서터로 출력 위치도 지정해야 해서 좀 더 장황하죠.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컨테이너 부위와 변환 함수인 람다를 받아서 구조는 유지하고 값만 변환된 새 컨테이너 W를 만들어냅니다. 핵심 직관은 이것입니다. 리스트 펑터는 균일한 액션을 의미합니다. maybe 펑터가 값이 존재하면 적용하는 것이라면 리스트 펑터는 모든 값에 적용하는 것이죠. 두 경우 모두 fmap은 제어 흐름을 추상화합니다. maybe를 쓸 때 if 문을 직접 쓰지 않고 리스트를 쓸 때 for 루프를 직접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fmap이 기계적인 부분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변환 로직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수학과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봅시다. 화면의 표를 보세요. 왼쪽은 카테고리 이론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방금 본 프로그래밍 코드입니다. 카테고리 안의 객체 매핑은 타입 생성자인 리스트 A에 해당합니다.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옮기는 거죠. 사상 매핑은 함수를 변환하는 fmap 그 자체입니다.
수학적 재귀 정의는 F맵이 리스트 구조를 따라 재귀적으로 순회하는 방식에 완벽하게 대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조 보존 법칙은 리스트의 길이와 순서가 F맵 연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리스트는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진 재귀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둘째, 리스트의 F맵은 머리에 함수를 적용하고 꼬리에 대해 재귀적으로 자신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셋째, 펑터 법칙에 따라 F맵 연산 후에도 리스트의 길이와 순서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마지막으로 C++에서는 std 트랜스폼이 F맵과 가장 가까운 역할을 하지만 문법은 좀 더 복잡합니다. 리스트나 메이비는 눈에 보이는 컨테이너라서 펑터라는 개념이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하지만 만약 함수 그 자체도 펑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점에서부터 카테고리 이론이 정말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리더 펑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